클럽으로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또 한 번의 손님을 모셨습니다. 네. 뭐 얼굴 뵈면은 아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아니 모르겠는데. 네, 농담입니다. 자, 윤종호 전 의원님, 민주당 네. 국회의원님. 근데 그 전엔 또 울산 북구청장도 그렇죠. 하셨어요. 예. 예. 그리고 울산 북구청장 때 중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좋은 일 했다가 지금 거리에 나앉게 생겼습니다. 네. 야, 이게 참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일이고요. 포스트코어를 막았다가 예. 아파트가 날아가는. 코가 납작하게 됐어요. 예, 예. 자, 그 전에 우선 비타샵 그린 스무디부터 제가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의원님 모시고 광고까지 합니까? 그렇습니다. 요즘 좀 예. 단식 하셨었죠? 단식 아닙니다. 예. 단식 아니죠. 좀 먹어도 농성. 됩니다. 네. 예. 예, 예. 요거는 드셔도 돼요. 요거는.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비타샵 그린 스무디 요거를 이제 한 끼 대용으로 네. 여기다가 이제 배지밀 혹은 우유를 넣어가지고 막 흔들어서 드시면 한 끼 네. 식사 대용이 됩니다. 네. 요게 사실은 또 품절이 됐습니다. 아 또요? 이 또 품절이 됐어요. 그래서 네. 지금 열심히 많이 만들었는데도 너무나 많이 날개도 치듯이 팔려나가니까 다시 찍었습니까? 그럼 또 포장지를? 찍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앞으로는 1쇄, 2쇄 이렇게 찍으라고 얘기했습니다. 1쇄, 2쇄. 10세가 되는 그날. 18쇄도 되고. 네. 네. 자, 6월 19일부터 정상 출고되는데 그 전에 여러분들 저기 신청하시면은 제 날짜에 보내드리겠습니다. 이게 뭐 그냥 뭐 여기다 털어가지고 우유 섞어 먹으면은 배가 고플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배가 불러요. 네. 또 먹을 때 이 씹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린 스무디 맛있고 배부른 다이어트로 각광을 받고 있고 실제로 그래서 우리 조윤호 전 기자 같은 경우에는 아침 저녁 두 끼를 이걸로 해결해서 네. 2개월 동안 15kg을 감량했다는 그런 증언이 있습니다. 지금도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 요요도 안 돼. 요요도 막아줍니다. 요요도 막아줘요. 자, 품절에 의해서 불편함을 감수하고 이용해 주시는 김용민닷컴 고객님들을 위해서 6개월 그 사은품도 푸짐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네네. 자세한 사은품 내용은 김용민닷컴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네. 제가 벙커원 교회라고 교회를 이제 섬기고 있는데 우리 교우 둥글님이라고 계신데 그분이 이거 드시고 아니 갑자기 너무 살이 많이 빠져가지고 누군지 몰라봤어요 제가 처음에. 예. 이거 단지 이것만 먹었을 뿐인데. 이것만 먹었을 네. 뿐인데 자 여러분 다이어트는 먹는 걸 건너뛰고 다이어트 할 수 없습니다. 운동한다고 맞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제 그린 스무디는 다이어트와 영양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습니다. 좋은 재료로 칼로리는 낮게 영양은 풍부하게 먹기 편하게 맛있게 든든하게 만들었습니다. 한 포만 드셔도 포만감이 생겨가지고 배고픔의 고통에서 쉽게 충분히 벗어날 수 있습니다. 네. 하루 한두 끼만 그린 스무디 다이어트로 바꾸시면 끝입니다. 우리 정상근 동지, 네. 김용민이 살이 찌는 이유는 이걸 안 하기 안 먹습니다. 네. 때문입니다. 이걸 안 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하시면 되겠네요. 아니 안 됩니다. 예, 그러면 안 됩니다. 예, 저희 또 먹방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저희는 이제 긍정적인 마케팅도 하지만 네. 공포 마케팅도 하기 공포 때문에 마케팅. 이걸 안 먹으면 사람들에게 공포를 주입을 시켜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드셔보실까요? 예, 그래, 그래. 드셔보시도록 예. 하겠습니다. 요거를 이제 따서 예. 그 배지밀이 한 병으로는 죽이 된다는 분들이 있어요. 한 병 말고 한 병 반 네, 정도 한병 넣어야 반 돼. 정도 넣어야 됩니다. 한 병 반 정도 네. 넣어야 돼. 예. 어느 것부터 했습니까? 예. 이거 넣어가지고, 예. 그리고 또 이렇게 우유를 부어가지고. 네,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의원님 이것도 좀 넣으시고. 예. 예. 자, 이렇게 막 흔들어서 먹어줘야 돼. 예.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예. 이것도 한 끼로 충분히. 많이 흔들어야 되겠는데. 네. 야, 근데 사실은 이게 식물성 재료인데 우유가 들어가서 이제 좀 동물성 재료가 들어간 것 같지만 제가 좀 맛을 다양화해서 다음에 이제 떡갈비 맛, 떡갈비 맛. 떡갈비 맛 그린 스무디. 네. 금연자들을 위한 담배 맛 그린 스무디. 담배 맛도 하고, 네. 그리고 뭐 참치 맛도 한번 만들고. 참치 맛. 예. 네. 양갈비 맛. 먹기 괜찮은데요? 예. 괜찮죠? 네. 저같이 살이 있는 사람은 어떤 효과가 있는가요?
살이 없는 씹는 맛. 사람들은 부럽습니다. 먹는 것보다 많이 움직이면 됩니다. 아 정말요? 네, 무조건 안 찝니다. 아, 칼로리 그만큼 소모하면 되거든요. 네. 그걸 못하니까 이거 그건 올라가기 의원님 얘기고요. 우리도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저는 시간 나는 대로 이제 운동하거든요. 아니 어떤 운동하세요? 노동운동 말고. 노동운동도 하고 성운동도 많이 소상공인 하지만 운동, 네. 요즘 테니스도 주로 많이 치고 아 아이고. 헬스. 뭐 시간 나면 배드민턴 한 게임 하고 아 배드민턴. 가끔 등산도 하고 다 싫어하는 것들입니다. 다 싫어하는 분들을 위해 그린 스무디 다이어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예. 아 좋아요. 아 이거 참 씹는 맛이 있어. 그냥 씹는 맛이 있고 그렇네요. 맛있는 그린 스무디 다이어트 제가 이렇게 산 끼를 배용했습니다. 네. 예. 건강을 위해서 더 가벼운 날을 만들기 위해서 그린 스무디 다이어트 많이 여러분들 사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자 오늘 윤종호 민중당 국회의원 그 왜 그 국회의원 그 직을 뺏어갔어요? 그것도 정말 억울한데요. 네. 하여튼 뭐 지난 국회의원 선거 지금부터 3년 전이죠. 네네네. 네. 하여튼 선거일 일주일 전에 그날이 이제 울산 지역의 합동 여론조사가 발표하는 날이었는데요. 예. 제가 이제 자유한국당 후보보다 무려 14%가 앞서가고 있다는. 앞섰고 또 예, 그렇게 해서 예, 당선되신 예, 거 예, 아니에요? 예. 그렇죠. 그날 이제 첫 압수수색이 있게 됐던 것이고요. 압수수색이요? 예, 제가 이제 국회의원 선거 전에 한 1년 전에 이제 동행이라는 마을공동체 사무실을 만들었었는데 네. 그 사무실에 이제 선거운동원들이 출입을 했다. 그리고 이제 뭐 제가 사전 선거 운동을 했다. 예. 그리고 이제 하여튼 유사선거 사무실을 만들었다. 아.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뭐 기소를 시켰던 것이고요. 그 이후에 압수수색을 이 4번 있었어요. 네. 주변에 있는 사람 핸드폰을 뭐 한 50개 이상 털어갖고 그래서 탈탈탈 털었는데 저한테 뭐 동행과 관련된 어떤 뭐 문자나 이런 것들도 없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한 3개월 정도 동안 6번을 거기 갔더라고요. 그 네. 예비 선거 기간까지. 네네. 하필이면 그 제 사무실 앞에 카센터가 있는데 거기 이제 CCTV가 문을 딱 비추고 있는 거예요. 네. 제가 몰래 만드는 사무실에 제 이름 달고 거기 달랑 몇 번씩 들락날락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게 제가 갔던 것은 이제 아이들 그림만 봉사대 뭐 네. 행사, 아니면 학교 네. 비정규 중고 행사. 네. 그 행사에 갔던 시간하고 딱딱 맞는 거예요. 모든 게 제 출입한 시간이. 네. 공식 일정이요. 그렇죠. 공식 일정으로 간 거죠. 근데 그것을 네. 이제 인정해서 1심에 네. 유사선거 사무실 문제가 이제 무죄를 받았고 아. 다른 건을 잡아서 이제 90만 원을 받았는데 네. 2심은 이제 안심을 했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역대 당선자가 1심보다 2심을 더 받은 적이 역대 선거에서 거의 없어요. 그렇죠. 아예 없습니다. 예. 그래서 뭐 당연하게 그냥 가는구나 하고 갔는데 2심 때는 재판 분위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뭐 늘 판사께서 이렇게 검사만 뭐라 하고 또 이렇게 또 중복된 질문하면 질문도 하지 말라고. 그래서 이제 재판을 좀 빨리 끝나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한테는 그런 판사 안 믿습니다. 네. 저도 한번 당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이제 이렇게 무죄였던 걸 유죄로 바꾸려면 저한테 한번 질문이라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심리를 해야 되는데 뭐 빨리 끝나라는 재판이라서 심리 청량하고 당일날 그냥 300만 원 때려버렸죠. 300만 원이요? 예. 그래서 90만 원에서? 판사가 누굽니까? 판사가? 제가 이름이 지금 기억이 안 나네요. 청와대 실세에 누구 라인이라는 말도 있고 하여튼 너무 억울하게 하여튼 은직을 날리게 돼갖고 그래도 제가 대부분- 울산에서의 최다 득표로 제가 당선됐거든요. 당시 네. 무소속으로. 예. 대부분도 좀 이렇게 재판관 운이 좀 없었는지 처음에는 그 문재인 정부 들어서 임명된 그 조재현 대법관이라고 했는데 뒤에 보니까 나중에 김창석 대법관으로 바뀌었더라고요. 그분은 또 양성태 대법원장께서 또 임명한 사람이고 네. 그 당시가 2017년도 12월 22일 날 그때 그 홍준표 전 대표랑 그 이양구 총리랑 저랑 같은 예. 날 같은 시간에 같은 대법관이 자, 두 사람은 살려주고 저 윤종호는 그렇지. 날려버렸죠. 2심 재판 판사가 호재훈 판사네요. 호재훈. 네. 누구야? 옷 벗었네요. 네. 변호사. 네. 변호사야? 네. 하여튼 어떻게 지금 그러면은 선거법 위반인 겁니까? 그렇죠. 이제 결국 자격정지 5년 해서 내년에 출마가 불가능하고 아, 그 사면 받기 전에는 예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아, 너무 좀 분하네. 야, 그렇게 방심하게 만들어 놓고 나중에 뒤통수를 아주 대차게 친. 예. 근데 제가 간단하지 않은 그 공식 일정이 있었으니까 예. 그것만 대조해보면 되는 건데. 그리고 이제 그게- 마을 공동체 카페니까 이제 저희 선거운동하는 그 제 이름표를 단 그 여성 자원봉사자들이 네. 여기 뭐 카페니까 또 출입도 좀 하고 그게 뭐 당당하게 출입한 거죠. 그럼 몰래 만드는 사무실에 몰래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누구 네. 오는지 숨어서 보고 네. 그런 거 전혀 없이 제의식 없이 그 일부 출입한 거 요거 엎쳐서 그냥 유사선거 사무실로 했는데 뭐 억울하게야 그지없죠. 저희들이 뭐 울산 시내에 막 그 대책위를 만들어서 엄청나게 검찰하고 이제 싸우고 여론전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1심을 어떤 승리로 이끌어냈죠. 아니 그 어떻습니까? 이런 유사한 그런 재판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있죠. 있는데 이제 거기에 당시에 울주군에도 이제 유사선거 사무실 때문에 네. 그때는 두 사람이 구속됐어요. 그 일반 이제 뭐 어머니도 구속된 건 아니지만 네. 충분히 유추해 보면은 거기 후보자하고 연결시킬 수 있는 부분들도 아예 기소를 하지도 않았었고요. 이제 강길부 예예예 그렇고 이제 제 지역구에 그때 유명한 사건이 있었는데 저 앞에 이제 국회의원 했던 분인데 그는 이제 보좌관 월급을 이제 좀 갈취했다 이래가지고 그분이 봉급 받았던 걸 다시 돌려주고 일부를 돌려주고 이렇게 하는 행위를 한 거예요. 받은 사람은 또 받았다. 준 사람도 줬다. 그런데 그 정치인은 그 검찰에서 기소를 안 해가지고 그러니까 같은 공안 검사 같은 그 제하고 같이 다루는 곳인데 한 정치인은 완전히 털 쓰는 때까지 완전 먼지까지 방바닥까지 다 털고 한쪽은 완전 봐주고 강길부 의원이요. 아니 그분 말고 이름을 밝혀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박대동 아 박대동 의원. 전문 같은 자유한국당. 경우를 하고 예. 저하고 같은 지역구에 있는 그 정치인을 네. 비교한다 그러면은 저한테는 해대도 너무한 거죠. 아니 민중당이기 때문에 이렇게 불이익을 당하는 거예요. 민중당이기 때문에. 예, 우리는 뭐 통합진보당 해산된 것만 치더라도 예. 뭐 사법농단이라는 것이 이미 예. 또 확인됐고 그 연장선상에서 그 뭐 그거는 좀 확인됐지만 여전히 그 피해는 고스란하게 저희들까지 뭐 종북공시에 여전히 지금 시달리고 있고 네. 그런 부분은 사실 많이 억울하죠. 아,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진짜 억울한 일을 당하셨는데 더 억울한 일을 지금 또 당하고 있어요. 이거는 국회의원 되시기 전에 울산 북구청장으로 계실 때 코스트코가 들어오려고 그랬어요. 근데 네. 코스트코가 들어오면은 지역의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이 큰 피해를 입을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 허가를 보류했던 거죠. 허가를 보류했는데 허가 보류했다고 그 배상금을 내라고 배상금을 이제 그 저기 구청이 냈고 네. 우리가 냈으니까 윤종호 당신이 갚아라. 우리한테 구상권을 갚아라. 예,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지금 아파트가 경매에 넘어갔고 예. 그 얘기 좀 해주시죠. 그럴까요? 아, 예, 제가 이제 원래 제가 현대자동차 이제 노동자 간부 출신인데요. 한 98년도부터 네. 이제 정치 활동을 시작했어요. 이제 기초위원도 하고 이제 강력위원도 2분 하고 이제 부총장까지 이제 하게 됐는데 당시도 뭐 지금도 뭐 사실 영세상인들 얼마나 힘듭니까, 그죠? 뭐 그때도 힘든 게 마찬가지고 이제 뭐 대기업 대형마트들이 막 무분별하게 들어오고 있고 SSM들이 골목골목 이렇게 좀 침투하고 있는 시기였고 그래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 저희 지역에 이제 대형마트 8번째 허가가 이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뭐 상인들이 다 죽겠다고 이거 들어오면 뭐 안 된다고 막아달라고 이제 아우성이고 이제 그분들은 이제 그 코스트코 쪽에 땅을 빌려준 분들은 빨리 허가를 내줘야지 우리 임대료를 좀 받는다. 그렇지. 예, 예. 이제 이렇게 되면서 제가 계속적으로 3번씩 허가를 발리하게 됐어요. 계속 발리하니까 이분들이 이제 울산시 행정심판위원회에다가 허가를 울산 내달라. 광역시. 예, 광역시. 예, 여기 구청이었고. 예, 그래서 그분이 행정심판위원회에서 허가해줘라 했는데 그것도 사실은 제가 코스트코가 들어오면은 너무 감일포하다 해서 또 발령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울산시 행정심판위원회가 직권으로 허가해 줄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허가를 해줬고 네. 저는 이제 뭐 우리 공무원들이 그분들 허가에 의해서 이제 진행이 돼서 이제 건물이 지어지게 됐고 2012년도 이제 개장을 했습니다. 네. 지금은 뭐 전국에 한 15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장사가 2번째로 잘 된다고 아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울산 네, 막 코스트코가. 사람들이 엄청나게 오고 있습니다. 그때 또 뭐 제가 발렸던 가장 큰 이유는 전국적으로는 15만 명당 한 개씩 있는데 네. 울산은 9만 명당 한 개 있어요. 와. 근데 개가 들어오면 우리 울산 북구는
대형마트가만 대형마트들이 오밀조밀 모여 있는. 예. 네. 저희 집이 이제 울산의 명촌동이라는 곳인데 5분 거리에 대형마트가 6개 정도 있어요. 여섯 개요? 예. 차 타고 5분 거리 안에. 오. 예. 뭐그 정도로 가밀포화적이니까 뭐 구청장이 청무라는 것이 뭐 도장도로만 꽁꽁 찍어줄 것 같으면 말라고 구청장 직접 뽑습니까? 네. AI가 떠놓으면 되는데 그래서 뭐 주민들의 삶을 책임지는 자리니까 아니, 근데 그 정도는 구청장의 권한 아닙니까? 그 보류를 할 수 있고 그런 거. 아니 그러니까 사실 이제 저는 저 권한 행사를 했다고 생각하는데 네. 그것도 이렇게 또 형사적으로 또 기소를 시켜가지고 그 벌금 제가 1,000만 원을 받게 됐고요. 계속 송사에 휘말리는 것이 좀 싫어서 1심에서 그냥 끝내버렸는데 아니 그럼 이게 검찰에 고소를 했는데 기소가 됐다고요? 예, 그건 이제 형사적인 부분은 그렇게 됐고요. 제가 이제 이게 형사법으로 뭐 예, 걸려요? 이게? 형사적으로도 걸렸고 네. 그다음에 이제 민사는 이제 그 땅을 빌려줬던 그 지주들이 건물이 늦게 지어진 만큼 임대 수익을 못 올렸으니까 당신이 손해배상을 해라. 아이고. 이제 해서 10억 손해배상 청구를 했어요. 10억을요? 예,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대법원에 확정된 게 3억 7천만 원 정도. 3억 7천. 네. 근데 이제 그거 더 웃기는 거는 3억 7천만 원이 확정이 됐어요. 됐는데 이 돈을 확정되기 전에 네. 이제 건물이 다 지었을 때 준공검사가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저 건물이 지어졌으니까. 네. 그 허가는 또 제 구청장한테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분들이 뭐 준공 날 시점에 다 이제 손해배상을 지하하겠다. 약속을 다 한 거죠. 약속을 했고 뭐 제가 이제 시야서를 가져오라 하니까 그 당시에 이제 우리 건축 담당 과장이 다 해주기로 했습니다. 준공만 나가면 바로 허가 나갑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제가 책임집니다. 그런 것 같으면 그 건물에 큰 문제가 없으면 내가 빨리 내주라. 그래서 그 다음 주에 바로 나갔거든요. 그럼 시야서가 들어야 되잖아요. 결국은 이제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하고 나갈 때마다 바뀌어가지고 사기를 친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당했고, 근데 그분들 양심이 있는지 대법 판결이 났는데도 1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돈 달라는 소리 안 하는 거예요. 양심이 있다기보다는. 일단 이제 양심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으니까 그렇게 했겠죠. 이것을 이제 제 다음 구청장이 지금 자유한국당 구청장인데 그분이 돈을 달라고도 하지 않는데 공문을 보내서 돈을 찾아가라. 여러분 돈이 준비됐습니다. 받아가세요. 그래서 다 받아갔지. 그거 누가 맞아 이거를. 그래서 이제 돈을 거기에 주고 윤종호 너가 주민 세금을 5억씩이나 축냈으니까 5억, 왜 3억 7천이라면서요? 그게 또 1년이니까 이자가 막 붙어요. 아, 이자. 이거 환장하는 거죠. 아, 여기도 이자가 붙어요? 예. 그런데 더 웃기는 거는 그때 땅을 빌려주셨던 그 지주들 조합은 처음에는 영세 상인들의 조합이었어요. 네. 이분들이 이제 이렇게 물류센터나 뭐 이런 것들을 지으려고 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제대로 추진되지 않으니까 이 땅을 누구한테 팔았냐면 쇼핑몰인데 그 모다아울렛이라고 네, 그분들이 모다아울렛. 이 지분을 다 사갔어요. 근데 한마디로 자유한국당 구청장은 그 대기업에다가 5억을 주고 저보고 주민세금 축냈다고 5억 청구한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제 또 재판이 구상권 청구 소송이라고 해서 재판이 진행돼 가지고 이제 작년 6월 말쯤에 또 확정 판결이 되는 거죠. 그것도 1심은 구청장 네가 잘못했으니까 한 20% 정도 책임이 있다. 이렇게 판결이 났는데 또 이것도 2심이 문제였어요. 2심 가니까 70% 정도 책임이 있다. 그래서 이게 또 이제 4억 원 정도 되는 돈이 저한테 이제 구상금으로 확정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 6월 말에 이제 민주당 구청장으로 바뀌게 됐고 이분이 바뀌자마자 좀 있으니까 그 확정 판결은 난 거니까 그걸 돈을 회수하기 해가지고 저희 아파트를 경매 처분에 넣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올 5월 23일 날 1차 경매가 이루어졌고 근데 요즘 아파트가 시세가 너무 떨어져 버려가지고 유찰이 됐습니다. 근데 2차 경매일이 6월 27일 이제 만열흘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때 아마 경매가 될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그러면 저는 집에서 나가야 되는 그런 처지이신 거고. 뭐 웃지 못할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졌습니다. 아, 그 민주당 구청장은 이동권 구청장인가요? 아, 네 그렇습니다. 그 양반은 우리가 이렇게 구상권을 행사해서 받아내지 않으면 나는 배임이 된다 이런 논리를 편다면서요? 너무 어처구니 없는 논리인데요. 그게 이제 뭐 제가 그때 전임 구청장 했던 사람이 행정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무조건 생때 서면서 구상을 면제해달라 이렇게 하면서 천막농성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저도 이제 그분이 부담스러울 줄 알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법적으로 별 문제가 없는가, 그다음에 행정적으로 좀 다른 문제가 없는가,
그다음에 정치적으로 별 문제가 없는가, 주민의 여론적으로 별 문제가 없는가 이런 부담을 다 들어주면은 그 이동국 부총장이 판단하기 훨씬 좋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이제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에서 이거는 구상금 면제를 해줘도 법적으로 별 문제가 없다. 의견서를 냈고요. 그리고 또 그 울산 북구의회에서 구상권 청구하지 말라 이런 결의안을 또 낸 걸로 알고 있어요. 결의안이 아니고 요거 결의안이 조금, 아니에요? 예, 조금 있어 말씀드리면 두 번째라고 했던 예. 그 지금 민주당 중앙에 을지로위원회라고 있습니다. 네. 거기서 공식 공문으로 아. 민주당 울산시당과 북구청 북구에다가 이거는 상인들의 그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공익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면제해줘라 이렇게 공문을 보냈고요. 을지로위원회가 그걸 했으니까.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네. 을지로위원회에서. 그다음에 세 번째 네. 이제 북구청이 이런 결정하기 이제 힘드니까 이제 행정안전부에다가 질의서를 보냈어요. 행정안전부 질의서의 답변에 이거는 해줘도 된다. 면제해줘도 된다. 그러니까 이제 뭐 면제해줘라 해주지 마라가 아니라 이런 그 사례에 대해 가지고 북구청에서 결정할 수 있다. 한마디로 말해서 판단해라. 완전 이제 이렇게 부담을 다 덜 수 있는 그런 공문이 또 내려왔던 거죠. 왜 그래? 그것도 이제 그 우리 지방자치법에서 주민 청원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13,000명 이상 넘는 주민들이 청원을 해서 울산 북구에다가 제출했고 의원들이 5대3으로 가결을 해서 이제 지평부에 보냈는데 그럼 굳이 구상권을 청구 안 해도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는. 아니 이제 구상권은 이미 결정났고 그러니까 이제 면제, 면제. 면제하는 부분이 네. 이제 울산 북구에 통과까지 돼서 이제 구청장에게 통보를 했는데 이 구청장이 한 20일 이내에는 다시 통보를 해야 되거든요. 그때 이분이 그냥 그거 해버린 거죠. 이거 왜 그랬을까요? 그래서 이제 뭐 공무원이 다칠 수 있다, 뭐 자기가 다칠 수 있다 이러는데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거죠. 제가 오늘 그 모 경찰분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혹시 이런 걸 갖다가 만약에 가지고 경찰이 뭐 구청장이나 공무원 상대로 조사를 한다. 이 사건에 대해서 뭐 배임으로. 그러면 그 조사서 맨 뒤에다가 행정안전부에서 온 공문 한 개만 첨부하면은 할 수 있다 해서 한 거잖아요. 네. 이거만 하면 끝이다. 이렇게 할 정도로 본인이 다칠 가능성이나 공무원들이 뭐 이거를 해놔가지고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는데 제가 봤을 때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하고 뭐 그 민주당 시당위원장이 또 제당 국회의원인 이상은 의원인데 이제 그런 분들이 그냥 구청장하고 같이 결단하면은 저는 뭐 처벌받을 가능성은 거의 제로라고 생각하거든요. 울산시당위원장이 누구라고요? 이상은 국회의원. 이상언? 헌? 예, 제담. 처음 들어본 예, 이름인데. 예. 제가 의원직 날라가고, 예. 네. 그분이 이제. 아, 그 양반이? 예, 예. 지난번에 때마침 지방선거 바람이 엄청 강하게 불었지 않습니까? 네. 네. 예, 그때 이제. 아, 그 당선이 됐었죠. 울산 북구에. 예. 아, 그래요. 아니. 그걸로 들어가신 분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아니, 근데 이게 사실 말이죠. 그러면은 우리 윤종호 구청장 같은 분에게 구상권이 청구되면은 그럼 누가 약자, 소상공인, 자영업자 그분들의 이익을 대변합니까? 아 그러면 뭐 앞으로 뭐 코스트코니 뭐 대형마트가 세우는 족족 다 허락해야 되겠네. 나중에 다치지 않으려면 그렇지 않아요? 예. 얼마 전에 뭐 하남시에 하나 들어온다는 것도 원래 이제 상생 협의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그냥 뭐 협의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뭐 잘 안 되니까 이미 이제 건축 허가는 받았고 다 지어졌고 그냥 5천만 원인가 그 가태로 물고 그냥 개장해버렸잖아요. 과태료가 5천만 원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 면제가 왜 중요하냐 어떤 분들은 뭐 모금을 하면 안 되겠느냐 뭐 이런 이야기들 하는데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지금 뭐 제가 뭐 죽을 죄를 진 것도 아니고 그야말로 영재 상인들 골목 상권 지켜주려고 정말로 고뇌치 않은 어떤 그런 결단을 했던데 그것이 뭐 마치 개인의 일탈처럼 아파트를 경매하면서까지 물어내야 된다. 그러면 어떤 정책적 오류를 그쳤던 역대 대통령, 각 지방자치단체 네. 뭐 사례를 따지자면 뭐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뭐, 예. 뭐 지금 4대 강사부터 시작해서 뭐 은하레일 뭐 이런 것들 누군가 해서 이제 손해배상 청구든지 뭐 배임이든지 뭐든지 신청하면은 재판이 이루어지면은 아니 그러면 뭐 다 내야죠, 그죠? 앞으로 뭐 교육부 교육정책 때문에 학생들이 뭐 집단 소송에도 할 말 없겠네. 뭐 이런 식으로 따지면 니네들의 교육정책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됐다 이래가지고 지금 경제청문회를 그럼 박근혜한테도
이렇게 다 전임자가 걸고 할 거면은. 저는 이제 거기다가 이제 또 하나 고통받고 있는 게 제가 이제 원래 현대자동차 이제 노동자 출신인데 네네네. 아니 이제 고용노동자가 퇴직한 이후에 이제 취업을 제한하는 사기업 뭐 여기 이제 심사를 받고 들어가야 된다. 네. 그래서 이제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심사를 했어요. 네. 이제 구청장 마치고도 이제 못 들어가게 막았고 이번 이제 국회의원 이제 이렇게 끝나고도 또 못 들어가게 막았어. 이제 이렇게 3년간 이제 제약을 당하는 거예요. 저는 현장에 돌아가면 차량 조립공입니다. 네. 예? 차량 조립공이 현대자동차의 이익을 위해 가지고 어떤 기관한테 부당한 압력을 행사할 수 있는 건지. 아니 무슨 예를 들면 뭐 사장, 뭐 부사장, 이사 뭐 이런 고위직으로 가게 될 경우에는 그런 게 아니라 현장 노동자로 돌아가겠다는데 이것마저도 취업 제한에 묶인다?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뭐, 이게 뭐 금융감독원에 근무하다가 예. 뭐 LG증권이나 은행에 들어갔다. 그러면 뭐 은행 취직해서 금융감독원에 뭐 국장 보고 야 우리 LG증권 좀 이건 좀 잘 봐주게 이거 네. 막으려는 법이단 말이에요. 그렇죠. 교육부 공무원이 어느 대학에 네. 취업한다든지 예. 그런 건 또 잘 가요. 또 공정위 고위공무원도 다 기업으로 잘 가잖아요. 가요. 아 그러니까 이 이제 말도 안 되는 거로 해가지고 지금 이제 3년간 이제 취업 안 되는데 오히려 또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는 휴직 안 된다. 그 고용 관계를 완전 단절해 하라. 이래가 또 공문을 보내가지고 이거는 또 난리를 쳤더니만 지금 또 심의를 좀 보류하는 상태고 그러니까 지금 언직도 이렇게 정말 말도 안 되는 거로 억울하게 이렇게 날리고 5년간 출마도 못하고 취업도 못하고 취업도 못하고 아빠들은 경매되고 회사에서 나가라고 하고. 아, 예, 제가 그 노동운동을 한 10여 년 하고 정치운동을 21년째 그래도 이제 노동자 서민들,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그런 의정활동했다고 뭐 감히 자부하는데요. 결과가 이제 이렇게 비치는 것이 또 끝까지 때로는 소신 있게 했던 행정이 뭐 집까지 날아가야 된다. 이러면 누가 진짜 하겠냐 이런 측면에서 그럼 우리 의원님은 막노동 하시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이제는 먹고 살려면? 지금은 이제 취업을 제한하는 사기업이 아닌 2,000몇 곳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다른 데서 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막상 이제 뭐 국회의원 출신, 구청장 출신을 누가 부리먹기도 쉽지도 않고 또 뭐 요즘 장사한다고 식당이라도 하려면은 또 우리 여동생도 얼마 전에 하다가 뭐 1억 이상 깨먹거든요. 그것도 쉽지 않은 일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최소한 이제 제가 다니던 직장에 들어가서 노동자로서 일할 수 있는 그 권리는 보장해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우리 직업 선택의 자유라는 것이 있는데 기가 찬 일이죠. 이게 막 우리가 선진국 막 부러워하는 게 그냥 현장에서 일하던 노동자가 국회의원이 됐다가 다시 또 현장으로 돌아가고 막 그렇지. 그런 모습인데 그러니까 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말라고 취업 제한을 시켜놓은데 그거를 그 일선 노동자들한테까지 적용하면 그걸 그리고 어떻게 이제 해요? 사실 국회에 이제 율사 출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네. 판검사 출신들이 그분들이 이제 돌아가면 바로 다 돌아가잖아요. 변호사를 개업하잖아요. 그럼 네. 그분들은 변호사를 개업해가지고 지금 이제 공식적으로 수임료를 받으면서 어떤 사건에 직접적으로 개입하겠죠. 그죠? 그럼 그 정도로 그 부당한 압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은 완전히 이렇게 제도적 장치, 걸어낼 수 있는 장치가 한 개도 없고 우리 같이 이렇게 순수하게 현장으로 돌아가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할 수 없는 있을 확률이 거의 없는 이런 사람은 그냥 법의 잣대로 그냥 제한하는 건 문제가 되죠. 네, 하여튼 이거는 뭐 또 좀 하고 의원님 예. 정말 절망하지 마시고 예. 우리 시민들을 믿어주세요. 예, 그럴까요? 믿을 건 시민밖에 없어요. 예. 예. 우리들이 어떻게든 우리 윤종호라는 정치인을 살리겠습니다. 예, 살리고요. 감사합니다. 보존하겠습니다. 예. 너무 빡치네 진짜. 뭐야 이게 도대체 이게. 어떻게 좀 그 어떤 분들이 뭐 질문하시던데 네. 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네. 이런 게 내가 그 일단은 예. 이동근 구청장만 결단을 하면은 네. 문제가 다 이제 해결되는. 이제 지금 채권을 면제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네. 그 면제의 건을 예. 이제 울산 북구의회에 상정을 해서 의결하면은 이제 따르면 돼요. 이거는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지난번에 이제 그분이 이제 거부를 했기 때문에 다시 이제 논리를 뒤집는 것에 대한 부담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또 예를 들어서 뭐 완전 경매대에서 진짜 길거리에 나오게 되면은 그 정치적 후폭풍도 사실은 만만치 않을 거 아닙니까? 뭐 이 세상에 그렇죠. 뭐 해토픽에 놓을 만한 그런 사건 아니겠어요? 네. 예?
대형마트 막았다가 예. 집도 잃고 쫓겨난 뭐 예. 정부청장 이러면은 뭐 그리고 이제 어떤 이제 그때 그 고스톱 문제가 쟁점이 되면서 지금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영향을 끼쳤고 지금 입점거리 제한 1km 하고 또 지금 의무휴업일 한 달에 2번씩 쉬고 네. 이게 전부 다 제 사건 이후에 이게 이제 도화선이 돼갖고 이제 만들어지는 제도들이에요. 그런 것 같으면 최소한 이게 이제 8년 9년 송사가 진행되고 이런 어떤 사회적으로 지금 영세상인들의 생존권 문제에 대해서 국회가 법까지 이렇게 개정하게 되었던 공익적 측면이 훨씬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이제 전체적 제가 농성을 하고 이런 것들이 어찌 보면 주민 분열인데 좀 통합을 이뤄낸다고 한다면은 뭐 대승적 차원에서 이동건 구청장이 결단을 하고 네. 또 이제 그 이상은 시당위원장이나 국회의원 또 중앙당이 의무하고 또 행정안전부가 또 보장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감안됐다 그러면 좀 결단해 주시면 저도 천막에서 좀 탈출해서 따뜻한 집에서 밥 먹으면서 오손도손 진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평안하게 살고 싶습니다. 아, 이건 생존권의 문제예요. 전직 국회의원, 전직 구청장이 좀 생존권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좀 뭐 하여튼 뭐 시청자분들 계시면 참. 우리 북구청장한테 좀 결단 좀 해주시라고 좀 말씀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그분이 결단을 하면 진짜 간단하게 해결되는 아니 모든 문제인데. 게 다 뒷받침되도록 네. 빗자락을 다 깔아놨는데 이 사람 경찰 출신이네. 보니까 이동건 씨. 예. 경찰 출신이야. 맞습니다. 옛날에 뭐 또 청와대 이명박 청와대에 계실 때 아, 이명박 청와대 있었어요. 예, 어저께 계실 때 참. 그렇게 하셨고 네. 그 이후에 이제 뭐 이제 또 이번에 또 울산에 있는 뭐 기초단체장 5분 중에서 4분은 다른 당에 계시다가 선거가 임박해가지고 말을 갈아타시고 민주당으로 해서 대부분 당선이 또 사실 됐죠. 그래서 좀 민심을 좀 똑바로 이뤘으면 좋겠다 하는 좀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동건 구청장님, 정신 차리세요. 응? 뭐 하는 짓입니까 이게? 응? 당신이 해야 될 일이에요 이게. 응? 지금 중앙당에서까지 이렇게 나왔는데 왜 당신은 이렇게 묶여 있어요? 왜 그 생각이? 댓글에 그런 댓글이 많네요. 무늬만 민주당. 민주당이 많아. 노동자 출신 정치인이기도 하면서 민중당 출신이기 때문에 민중당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주민이 뽑아서 구청장이 됐고 국회의원이 된 분입니다. 네. 함부로 홀대할 수 없는 존재예요. 이러지 맙시다 정말 민주당. 예, 이건 진짜 사람에게 할 짓이 아닌 거예요. 이상원 국회의원 뭐 하는 사람입니까? 이 사람 보니까 오래전부터 민주당에서 정치하신 분 같은데 이러면 안 되지. 어? 노동자 서민을 대변한다는 민주당에 계시면서 이거 뭐 하는 짓이에요 이게. 그냥 내버려 둘 겁니까 이게? 자, 내일부터 우리 이제 이동건 구청장에게 다시 뭐 하는 거냐고 우리가 한번 뜻을 모아서 열심히 윤종호 구청장의 구명 활동에 나서도록 합시다. 그리고 공공이 해야 할 일을 한 거예요. 아니,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기업의 논리대로, 힘의 논리대로, 돈의 논리대로 가자면은 중소상공인들이 어떻게 살아요? 다 그 큰 자본 앞에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건데. 그리고 국가가 공공이 국민들의 의식주는 이거는 보장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구청장으로 있을 때 노동자 서민들 또 약자들을 위해서 일을 펼쳤다. 그 뒷감당 하라고 그 집을 뺏어가? 그것도 민주당 구청장이? 그러니까. 민주당 국회의원은 방관하고 이상원 국회의원 그리고 이동건 구청장 이러는 거 아닙니다 정말. 여러분 오늘 당장도 좋고요. 내일도 우리 이동건 구청장에게 각성을 촉구하는 메일이든 뭐 트위터 멘션이든 페이스북 글 댓글이든 아니면 전화든 총동원해서 윤종호를 살립시다. 예, 윤종호를 살립시다. 이게 진짜 의원님이副부청장을 하실 때 네. 그때 이 대형마트 문제가 진짜 심각했었거든요. 그렇죠. 네, 진짜 막 대형마트 옆에 대형마트 이게 그때 있었던 일인데 네. 그때는 진짜 뭐 어느 몇몇 이제 진보 매체라든지 아니면 뭐 진보 정치인들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신경을 안 썼었어요. 네. 그 문제에 대해서 그때 뭐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고 어려워하셨었는데 음. 지금은 이제 좀 뭐 2번 쉬는 것도 있고 좀 거리 제한도 있고 예. 그래가지고 지금은 좀 이슈가 덜 되긴 하지만 그때만 해도 정말 자영업자들의 생존권이 달린 엄청난 그럼요. 문제였거든요. 예.
그렇죠. 이제 이게 이제 뭐 그때 나름대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지만 아직도 많이 사실은 부족합니다. 아까 하남식 사례도 좀 들었듯이 네. 그래서 이제 지자체장이 또 그 지역의 어떤 그 시장 상태나 여러 가지 것들을 충분하게 파악해서 뭐 허가 내줄 수도 있고 안 내줄 수도 있고 좀 그걸 또 혼자 결정하기 힘들면은 그런 것을 들어올 때 공모나 위원회든 뭐든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서 충분하게 토의하고 논의를 통해서 요 정도 들어올 때는 이 정도의 규모가 들어오려면 어떤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을 때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것이 되면 또 허가를 해주고 그렇지 못하면 허가를 안 해주고 네. 이런 과정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전에는 아무것도 없었단 말입니다. 네, 진짜 그래서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던 것을 이 정도 만들기까지 과정의 코스트가 역할을 했다. 이것만 다 치더라도 제가 꼭 제가 세금을 낭비한 게 5억이라 그러면은 제 때문에 제가 50억, 500억의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그런 것 같으면 좀 대성적 차원에서 좀 이 주민 통합의 차원에서 또 앞으로 영세 상인들에게 저는 희망을 줄 수 있다. 희망이 없다는 거하고 바로 이렇게 견줄 수 있을 정도로 이 아파트를 경매까지 처분해서 내몬다는 것은 민주당 정부는 영세 상인들과 소상공인들의 다 죽어도 된다 하는 결정하고 똑같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 이제 그만큼 상징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이걸 좀 저 아파트 경매 문제, 구상금 면제 문제를 좀 깨끗하게 정리해 주시고 실제적으로 그들의 아픔이 뭔지 좀 제대로 파악해서 좀 얼마나 경제가 어렵다고 지금 아우성입니까, 그죠? 네. 예. 좀 그들의 눈물을 좀 닦아줄 수 있는 그런 정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구청장 전화번호입니다. 052-241-8000번. 아, 이거 번호도 좋네. 052-241-8000번. 여기가 구청장 전화번호입니다. 아, 여러분 연락 많이 하셔서 이거 국민들이 시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눈을 부릅뜨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052-241-8000번 전화해가지고 여러분들 뭐 하는 짓이냐 민주당 구청장이 한마디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제 뭐 민주당 구청장님도 뭐 고심스럽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제 뭐 아니 고심을 다 덜어줬는데 네. 왜 실천을 안 해? 뭐 일단 제가 이제 뭐 그분이 이런저런 고민을 지금 뭐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절대로 뭐 얘기하시는 분들이 쌍욕을 하지 마시고 아니 욕은 예, 우리 간곡하게 우리 시청자분들이 뭐 욕을 예. 하실 분들은 아니고 민주당 정치인이 이를 설득했느냐라는 합리적이고 상식적이고 또 그래도 양식 있는 비판을 하시리라 생각합니다. 052-241-8000번으로 아침 9시부터 전화 한번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윤종호 씨를 거리에 앉아서 참 좋겠습니다. 민주당 구청장이 돼가지고 한번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또 그밖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뭐 좀 간단하죠. 일단은 뭐 그 채권 면제하게 되면은 뭐 모든 행정적인 부분이 이제 끝나게 되는 것이고 네네. 또 이제 혹여 지금 이제 그동안 이제 이 현 구청장이 좀 부담을 가졌던 것은 자유한국당에 있는 이제 일부 인사들이 만약에 이걸 면제해주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 뭐 이제 이동 큰 청장을 다시 걸겠다 이런 뭐 성명서를 발표한 적이 있어요. 네. 자유한국당 쪽에서. 그러니까 이제 다시 논란이 될까 싶어서 조금 이렇게 결단력이 없는 분들은 뭐 걱정을 하실 아니 것 그러면 같아요. 당에서 온 공문 보여주면서 아니 당에서 이렇게 하라고 해서 예. 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핑계 대면 안 됩니까? 설사 우리가 이제 뭐 우리 국회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지만 어떻게 결정되면 밀고 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방 정치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어떤 공당에 책임 있는 정치 지도자로서 지역에 하나 문제가 있는데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이런저런 애로가 없는 문제가 있겠습니까? 또 반대 세력도 있는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결단하고 밀고 나가면은 그 지지에 의무할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최소한 우리나라의 사람들이 정서 속에서 20-30년 직장 생활 가지고 유일하게 남는 것이 집안채인데 예. 그거마저도 못 챙기고 쫓겨난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진짜 막 화가 나네요, 진짜. 이게 이래서는 안 되는데. 예. 네, 저는 하여튼 그동안 또 뭐 정말로 많은 노동자들로부터 사랑을 받았고 또 이렇게 상인들로부터 이렇게 격려도 받았고 또 이제 주민들의 사랑을 받아갖고 노동자 출신으로서 뭐 할 수 없을 만큼 좀 공직도 이렇게 많이 했던 사람이고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이 문제 좀 깔끔하게 정리되고 난 이후에도 제가 뭐 살아있는 동안에 어렵고 힘든 사람을 위해서 좀 더 나은 세상을 위해서 저는 뭐 열심히 되겠습니다. 예. 잘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윤종호 전 구청장, 전 국회의원께 뜨거운 박수로 우리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큰 힘 됐습니다. 너무너무 예, 예. 고맙습니다. 아닙니다. 자, 우리 윤종호 전 구청장 이 집을 지키고 또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키는 그런 우리 일대 사건을 한번 만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관훈 라이트 클럽 오늘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구청장님 파이팅 하시고 예. 저희가 응원하겠습니다. 네. 잊지 감사합니다. 않겠습니다. 예,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길